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접종 후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접종 3시간여 만에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목포의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90대 여성 A씨. 집으로 돌아갔다가 점심 무렵 숨을 거뒀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시간 반 만에 숨진 겁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204명은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조사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이분이 기저질환이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좀 하셨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 밝힌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 사례는 431건, 광주에서도 24건의 이상 징후가 보고됐습니다. 사망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6일 첫 사망자가 나오고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서 11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단정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계속되는 이상 반응 사례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울산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휘감은 불길. 한밤중에 시작된 불은 이튿날 오후가 돼서야 꺼졌습니다. 33m 높이의 일반 사다리차로 고층 건물 위쪽으로 타고 올라간 불길을 잡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공 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7분. 화재 진압은 그만큼 더뎌졌습니다. 23층 높이까지 불을 끌 수 있는 고공 사다리차는 전국에 모두 10대뿐. 제주를 뺀 호남권에게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만약 광주에서도 울산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방청 대응 매뉴얼은 고가 사다리가 필요한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서 장비를 빌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나마 가장 가까운 대전에서 빌려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단 5분 정도.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고공 사다리차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방청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 초부터 즉시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가 사다리차 도입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70m, 약 23층 높이까지만 직접 살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소방 헬기에 의존해야 하는데 광주와 전남을 합쳐 석 대에 불과하고 상공에서 물을 퍼붓는 방식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화재는 지상 또는 공중에서 진입하는 소방 대원과 강화된 안전시설이 적용된 건축물의 소방 방화 시설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입하거나 인명을 구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30층 이상 고층 건물 화재는 모두 495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완도군에서 공무원들에게 신우철 완도군수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19일 신 군수가 출연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공무원들에게 소감문을 제출하고 소감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승진과 관련된 상시 학습을 1시간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상 줄 세우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했고 완도군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해당 공문을 철회했습니다. 국방부가 국가비행시험장 부지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고흥과 보성 주민들로 구성된 국가비행시험장 저지대책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국가비행장 사업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국가비행시험장은 농업 생태터전을 강제로 수용해 만들어졌고 현재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고흥을 비롯한 등량만권 주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비상식적으로 급등했던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매수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거래된 이 아파트 5층의 매매가는 7억 9천만 원. 닷새 만에 무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매물은 호가가 8억 1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7억 5천 전이었죠. 이렇게 올랐어요. 그냥 집 주인들이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세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 매수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도 모르게 누가 그냥 차 딱 해서 사람 딱 써서 매매하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와 전남 지역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의 매입 비율이 올 1분기 14%에서 2분기 17%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20%까지 증가했습니다. 2년 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때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광주의 매매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가는 급등해 이른바 갭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조성지역에 옮기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조성지역이 한 이쪽으로 많이 와서 전세기로 투자하기가 딱 좋게 돼 있어요. 외지인 매수로 촉발된 일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키를 맞추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올랐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비율로 오르게 되는 현상이 과거에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지인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2년 만에 광주시 국정감사가 오늘 서울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광주와 대전, 세종과 울산 등 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하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광주시의 현안 사업을 비롯해 아동학대 실태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중점 현안과 내년도 예산 반영 요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당 정책위 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서구가 코로나19로 구인 구직 활동이 어려운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29일 비대면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구직자들은 서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까지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박람회 참여 기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0 목포 문학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목포 문학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학제 행사를 비롯해 목포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광양의 한 아파트가 경비원과 미화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 창덕 에버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남 노동권익센터 등과 함께 상생 협약을 맺고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적절한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소규모 인원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3355 보성여행지 10선은 중도방죽과 대원사 권역, 장도 권역 등으로 공간이 넓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광주 송정역의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주차난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호섭 의원이 국토부와 광주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지난 2008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송정역의 주말 하루 평균 이용객을 8,785명으로 예측했지만 2019년 기준 평균 이용객은 25,600여 명으로 예측치의 3배에 달한다며 엉터리 수요 예측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호섭 의원은 광주시가 송정역 증축 예산으로 국비 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며 국토부에 즉각 국비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가 지난달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집중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생산자 단체들이 서울 가락 도매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은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 가락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경매제를 고수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은 고수익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임대주택 세대의 20%가량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광주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1,743개 세대, 전체 임대주택 세대의 19.8%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재성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임대주택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이 사는 만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기존의 조서 작성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방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조서에 의존했던 수사는 자백과 진술을 강요하거나 심야 조사 등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그치고 현재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가시거리가 한평이 100, 영광이 110, 광주의 광산이 890m 등 1km 미만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 무렵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광주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21도, 순천 22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19도, 영암과 강진, 장흥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